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 아니 어쩌면 인류의 미래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새로운 기술혁명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제2차 양자혁명인데요. 지금부터 그 놀랍고도 거대한 세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구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그냥 단순한 기술 격차,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인류가 아예 두 부류로 나뉠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대체 왜 이런 엄청난 파급력을 갖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보죠. 근데 양자라고 하면 너무 어렵다. SF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양자 기술은 이미 우리 일상 아주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거든요. 아마 이 사실을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바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오늘 양자 기술을 사용하신 적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 아니요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놀랍게도 정답은 네,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요. 지금 보시는 이 레이저나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반도체 칩, 심지어 길 찾을 때 쓰는 GPS까지 이 모든 게 전부 제1차 양자혁명 덕분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탄생할 수 있었던 기술들이죠. 1970년대에 있었던 1차 양자혁명은 말이죠. 양자세계의 규칙 중에서 좀 다루기 쉬운 예측 가능한 입자로서의 성질에 집중했어요. 뭐랄까요? 원자의 에너지가 계단처럼 딱딱 끊어져 있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레이저를 만들고 수많은 전자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을 제어해서 반도체를 만든 것처럼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제2차 양자혁명은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훨씬 더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기묘하기까지 한 세상이 열리고 있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1차 혁명이 수많은 양자 입자들의 단체 행동을 이용했다면 2차 혁명은요, 훨씬 다루기는 까다롭지만 양자 딱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파동 성질을 직접 컨트롤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바로 이 개별 제어, 여기서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양자가 파동처럼 이상하게 행동한다는 건 아주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는 거랑 이걸 우리 마음대로 제어해서 기술로 써먹는 건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최근에 레이저 기술이나 냉각 기술, 전자장비 같은 것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면서 드디어 이 비밀스러운 세계를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열쇠를 주게 된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양자 컴퓨터를 움직이는 두 가지 마법 같은 원리, 바로 중첩과 얽힘의 세계로 들어가 볼 텐데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상식이랑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살짝 하시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첫 번째 규칙은 중첩입니다. 우리 컴퓨터의 비트는 0 아니면 1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큐비트는 0이면서 동시에 1인 상태가 가능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동전 비유가 딱인데요. 동전이 뱅글뱅글 돌고 있을 땐 앞면인지 뒷면인지 결정이 안 났죠. 앞면일 수도 뒷면일 수도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품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손으로 딱 잡는 순간, 즉 측정하는 순간 앞면이구나 하고 하나로 결정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얽힘이에요. 와, 이건 아인슈타인조차 유령 같다고 했을 정도로 정말 기묘한 현상인데요. 두 큐비트를 한번 딱 얽혀놓으면 얘네들이 아무리 멀리 지구랑 달만큼 떨어져 있어도 한쪽의 상태가 딱 결정되는 순간 다른 쪽 상태도 즉시 빛보다 빠르게 결정돼 버려요.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이 중첩이라는 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 바로 이 궁극의 병렬 처리 능력 때문입니다. 여기 보세요. 일반 컴퓨터는 10비트로 1024개 중에 딱 하나만 처리할 수 있는데 양자 컴퓨터는 10큐비트만으로 1024개의 모든 가능성을 그냥 한 방에 동시에 계산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큐비트가 한 300개쯤 되잖아요. 그럼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 수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계산 능력이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우와, 그럼 이거 완전 사기템 아니야? 싶으시죠? 근데 이렇게 강력한 컴퓨터를 만드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어려운 공학적인 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양자 상태라는 게 정말 예민하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중첩이나 얽힘 상태는 아주 작은 열이나 진동, 그러니까 외부에 아주 작은 잡음만 있어도 그냥 휙 깨져버려요.
아까 그 뱅글뱅글 돌던 동전이 누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바닥에 툭 떨어져 버리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 연약한 큐비트를 지키려고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이 표에 나온 것처럼 구글이나 IBM은 거의 우주에서 가장 차가운 온도로 큐비트를 꽁꽁 얼려버리고요. 아이온큐 같은 회사는 아예 진공 속에 원자를 하나하나 가둬버리는 방식을 쓰고 있죠. 다들 어떻게든 외부 세계랑 큐비트를 완벽하게 격리시키려고 정말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어렵게 만든 양자 컴퓨터로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어떤 문제를 풀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0의 24제곱년.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세상에서 제일 빠른 슈퍼컴퓨터한테 어떤 복잡한 문제를 풀라고 시키면 이만큼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못 푼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이죠. 구글의 양자 컴퓨터가 이 문제를 푸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 있을까요? 단 5분이었어요. 물론 이게 당장 우리 실생활에 쓰이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건 엄청난 신호탄이에요. 인류가 지금까지 저건 계산 불가능이야 하고 포기했던 영역에 드디어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양자 컴퓨터는 지금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산업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어요. AI 학습 속도를 말도 안 되게 빠르게 만들고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인터넷 뱅킹 암호를 순식간에 풀어버릴 수도 있죠. 또 분자 단위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지금까지 없던 신약을 만들거나 복잡한 금융시장을 예측하는 등 그야말로 혁명적인 일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미래는 대체 언제쯤 우리 눈앞에 펼쳐질까요? 그리고 만약 이 흐름에 좀 더 다가가고 싶다면 우린 뭘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은 아주 초기 단계의 컴퓨터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한 10년쯤 뒤면 진짜 쓸모있는 현실 세계의 문제를 푸는 컴퓨터가 나올 거다. 그리고 20년 안에는 사회 전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혹시 이 놀라운 분야에 직접 한번 뛰어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3주짜리 학습 계획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첫 주에는 양자역학의 기본 이론을 좀 보고 둘째 주에는 쇼어 알고리즘 같은 핵심 알고리즘을, 마지막 주에는 이게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 살펴보는 거죠. 더 좋은 소식은요. IBM의 큐스키트나 구글의 서크 같은 툴이 이미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자기 컴퓨터에서 양자 프로그래밍을 시작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직접 코딩해볼 기회가 이미 우리에게 열려있는 셈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 손에 이 엄청난 계산 능력이 주어진다면 인류가 아직 풀지 못한 수많은 난제들 중에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이 새로운 시대의 가능성은 이제 바로 여러분의 상상력에 달려 있습니다.